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2강의 첫 번째 추론하며 읽기 시간입니다. 크게 세 덩어리. 일단 첫 번째 커피 이야기 전 시간에 글의 구조란 전개 방식이란 요거 약간 미흡해서 그거 보충할 거고요. 두 번째 커피 이야기 설명문 요약만 했는데 또 알고 싶은 건 우리들의 커피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교과서 84쪽에 요약한 84쪽에 추론하며 읽기에 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워크북 8쪽에다가 요약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오늘의 질문, 추론하며 읽기를 잘 하려면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옆에서 이미 나왔는데 국립국어원에 미루어 생각하면 오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어떤 근거, 증거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렇죠. 미루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추론입니다. 머리에 전구가 반짝 들어오는 읽기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워크북 한쪽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제목만. 그렇죠. 글의 구조란 문단 간의 논리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보라색. 어떤 원리의 적용 사례. 보통 예를 들어주겠죠. 주장을 얘기하고 뒤에 근거를 댄다든지 이거 중심 요지야 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화한다든지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거나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거 대립 문제 상황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그 기본적으로 먼저 갖춰야 될 전제를 얘기하고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문단 간의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 위치하느냐 두 갈씩 앞부분에 미갈씩 뒷부분에 양갈씩 양쪽에 열거씩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나하나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못했는데 전개 방식, 설명 방법, 비교와 대조, 묘사, 분류, 정의, 예시, 분석, 유추, 열거, 과정 모르는 거 있나요? 전개 방식 할 때 쌤이 슬라이드 요거 예시문 잘 알아두세요.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업 시간에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요거는 여러분 공부할 때 멈춰놓고 예시문 보라고. 그렇죠.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두 개의 문단 중에서 앞부분. 방사능 유출되었어.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그 결과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빚었다. 인과에 의해서 전개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이거는 주장과 근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사람들의 언어에서 경험이 중요하다, 아니다, 분석적 지식이 중요하다. 여기서 분석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문법 같은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첫 번째 문단의 끝부분. 실제로는 분석적 지식이 더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자기 생각,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근거를 들어주고 있죠. 예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근거 어떤 거? 그렇죠. 영어와 중국어는 한국어와 말의 순서가 정반대다라고 하는 문법, 분석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once again 이렇게 한다든지 흡연금지, 쌤 중국말 못하지만 한자로 나와 있는 거 금지 흡연입니다. 이렇게 이 원리 이런 어떤 걸 알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앞에 있는 주장에 대해서 대주고 있는 부분. 뭐라고 써놨네. 그 다음 요거는 P2P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거 지금 보편화되면서 참 풀기 어려운 난제가 속속 등장한다. 문제다. 다양한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 종량제를 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등등등등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잡는다면 P2P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정도. 그 다음 요 문단 쌤이 주지 상세화 상술이라고 했는데 주지는 중심 요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야? 신문 광고의 글꼴은 독자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단순한 예가 아니라 그 신문 광고의 글꼴 대표적으로 명조체와 고딕체, 그래서 명조체와 고딕체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건 예로 드는 거가 아니라 그 중심 요지를 상세화한 거죠. 옆에다 뭐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 요 문단, 요거는 원리 적용, 사실은 적용 원리입니다. 첫 번째 문단, 단어 연상 실험, 이런 걸 자극어라고 합니다. 아무 단어는 하나 먼저 틱 주고, 여기서는 뭘 줬어요? 바늘. 그랬더니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관련된 단어가 줄줄 자유연상 나오게. 그런데 네 번째 줄, 실어증 환자의 실험을 했더니 말을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줄줄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싹 잊어버렸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런 사례를 놓고 어떻게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서 추출한 원리가 있죠.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물처럼 조직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다.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싹 모르니까. 이런 걸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적용에 대한 여기서 나온 어떤 머릿속 사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게 짧은 문단에서 이걸 쭉 해서 그러는데 사실 긴 한 4-5 문단에서는 하나의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2 문단에서 그냥 어거지로 축적축적 하는데 일단 밑에서는 원리 적용, 이건 되게 쉽습니다. 2 문단. 그렇죠. 첫 번째 문단, 사물놀이 옹호자들은,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문학의 일각에서는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달라. 대조적이야. 대립관계. 여기까지. 그래 구성 방식 얘기했습니다. 그래 전개 방식 수업 시간에 못한 거. 바로 들어갑니다. 정의란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개념을 진술하는 서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 같은 논리적으로 글을 쓸 때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논의를 위한 전제를 제시할 때 일단 개념부터 뜻풀이하는 거. 정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글 읽을 때 서평 쓸 때 그 정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분류 나누는 거죠.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거. 여기 밑에 보니까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매체가 온라인으로, 또 하나는 원래 온라인에서만.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네. 나누어서. 우리는 건식법, 습식법 생각나죠? 예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용할 때, 원리에 대한 적용 등등 자기가 뭔가 논리를 전개할 때 예를 들어주는 방법이지. 너무 쉽습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말에는 긍정적, 우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 중매인 하면은 그런데 뚜쟁이 그러면은 부정적이다. 간첩이나 첩자인 부정적이지. 첩보원이나 정보원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짧은 글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고양이가 똥 놓고 막 긁고 있는 소리 나오겠다. 계속 수업합니다. 분석.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는 날개, 변속장치, 발전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날개는, 변속장치는, 발전기는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고 있구나. 보고서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 이러죠. 짧은 문단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네. 근데 묘사, 소설에서 나오는 묘사 아니에요? 설명문에서도 어떤 대상의 외향이나 상태 등을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표현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궁궐 이야기 밑에 예 보면 경복궁의 경회루는 정면에 7칸, 측면에 5칸 해서 35칸, 2층이 누마르집인데 아래층은 돌기둥을 세우고 묘사하듯이 설명하고 있구나.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유추. 우리가 이규보의 그 집 짓는 이야기에서 유추 얘기했습니다.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그죠? 지금 똥 넣어서 이렇게 자기 똥 넣는다고, 똥 넣을 적마다 소리 지르세.
수업하자. 잘 알려진 것에 빗대어. 유사한 걸로 빗대어 진술하는 거. 유추. 밑에 있는 거 뭐 어떤 겁니까? 어떤 과학자가 썼나 보다. 그렇죠. 뭐에 비유했어요? 미생물을 실험실에 배양하면 어느 순간 자라다가 일정이 지나면 끝내 어느 순간을 지나면 임계점이라고 해. 끝내 사멸하게 된대. 인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게 그대로 놔두다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완전히 지구는 절단날 거야.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 얘기를 하고 있죠. 유추입니다. 비교가 되죠? 쉽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점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비교고 서로 다른 건 대조죠. 비교와 대조는 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비교만 하고 있다, 어떤 건 대조만 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쌤이 가져온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일정한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연극 또한 무대라는 제한된 시간 위에서 시간적으로 형성화된 예술이다. 이렇게 이 둘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같다. 요거는 이제 비교하고 있죠.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지만 먼저 어떤 건 스크린, 어떤 건 무대라고 대조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게 그 비교 중심이라면 선생님이 하나 더 내놓은 거. 판소리 사설에서 나타나는 빌런과 전통 문학의 빌런, 악인은 약간 어떤 게 더 해학적이야? 그렇죠. 전통 문학의 빌런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지만 판소리 사설에 나오는 사람은 약간 우습으로 벗어넘기게 되는 그런 적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말고 선생님이 두 가지 더. 예시 나왔나? 과정. 어떤 그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 우리 커피 가공 과정 했습니다. 또 하나 나열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주는 거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 보충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보충 두 번째. 우리 교실에서는 커피 한잔 할래요. 10cm의 아메리카노 어떤 거 들었나? 노래도 한번 들었고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번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더 알고 싶은 질문, 선배들이 커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질문, 받습니다. 카페인도 많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오늘의 질문입니다. 추론함의 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질문. 글에 나타나지 않은 거. 그렇죠. 글쓴이는 의도나 목적을 모두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이나 배경식 등을 잘 활용해서 추론해야 돼. 이거 글을 잘 읽으려면 기본 팁 중에 하나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론하며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추론하며 읽기는 광고 같은, 선생님이 지금 공익광고협의회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 어떤 주장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강렬한 사진이다. 그렇죠. 그리고 문장도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느낌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마트 가서 강아지 분양 고양이 막 주르륵 놓고 파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렇게 팔고 사는 게 아닌데. 밑에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공익광고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무슨 얘기구나 추론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공익광고에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가운데 학생이 있고 무슨 대화 같은 거 제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입니다. 사이버 왕따의 문제죠.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추론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84쪽 보고 워크북 8쪽에다가 한 서너 줄 정도로 추론하며 읽기 요약해 보세요.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별 내용 아니었죠?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일단 미루어 생각하면 논함이다.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며 읽는 거다. 글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 어떤 거? 글쓴이의 의도가 뭐야? 이 글을 쓴 목적이 뭐야? 이 글은 숨겨진 주제가 뭘까? 선택된 내용을 어떻게? 앞뒤 문맥 또는
단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사람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루서 킹이라고 하는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설문이죠. 밑에 노란색 바탕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제시한 글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 앞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백인, 그렇죠. 흑인, 흑백 문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평등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읽어내면 된다. 아니면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어렸을 때 Y 시리즈에서 읽었어. 이런 거 여러분의 배경 지식으로 파악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미국의 그 LA에 가면은 마틴 루터 킹 큰 그 동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선생님 마틴 루터 킹 있는데 가서 보고 요 뒤에 요게 있습니다. 원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원문 읽고 싶다. 이런 일반사에서 배울 수도 있고 영어 시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더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 배경 지식을 늘리려는 마음, 배경 지식의 힘, 이게 공부하는 마음입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일수록 비문학 잘한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라. 다 뭐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은 36.5도 인간의 경계학 두 번째 글입니다. 직접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